사랑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있을까요? 생각만으로도 미소가 번지고 온 세상이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느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 같은 행복을 만나게 되죠. 오늘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한 사랑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명화를 만나보겠습니다. 날씨를 그리다 시작합니다.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동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봤을 그림입니다. 모작이 많기로도 유명한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은 어떤 건가요? 구스타브 클림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바로 더 키스라는 작품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마 구스타브 클림트이고요. 네. 클림트는 에곤 실레의 선생님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유럽 역사에서 사실 비엔나가 문화의 수도였어요. 그때 가장 그 이름 높았던 화가 중에 한 분이 또 클림트. 그래서 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이 키스란 작품입니다. 네, 두 남녀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거든요. 남자는 적극적인 반면에 여자는 무릎도 꿇고 있고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이죠. 네. 예,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린 스케치, 이제 밑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이 클림트가 이 그림 여러 번 고쳐 그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이 구도의 문제인데요. 네. 여자와 남자 그 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폭의 그림에 넣을 때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남자 여자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찾아낸 어떤 구도랄까요? 방식이 이제 여자는 무릎을 꿇고 있고 남자는 서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자의 목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묘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가 무릎 꿇고 있다고 해서 여자가 수동적이고 뭐 서 있다고 해서 남자가 뭐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림 자체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연인들의 밑에를 보면요, 뭔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낭떠러지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을 그리게 된 걸까요? 거기에는 사실 이 클림트의 사적인 삶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네. 뭐냐면 이 그림의 실제 모델이었던 사람은 바로 에밀리 플로게라는 사람인데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그 에밀리 플로게와 둘이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한번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 플로게가 이제 그 클림트를 떠나서 떠났던 그 시기 동안에 그렸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여자를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일단 했고요. 그게 아마 그 작품을 통해서 고백을 한 셈이어서 다시 에밀리가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로는 아마 어쩌면 애정의 고백일 수도 있고 자기가 화가니까. 두 번째로 보자면 이게 왜 꽃이 핀 낭떠러지에 이 남녀가 서 있을까? 네. 사실 그게 이제 어쩌면 궁금한 점인데, 낭떠러지 절벽에서 남자와 키스해 보신 아니요. 없으세요? 저도 못 해봤는데요. 나중에 해보시면 꼭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기분인지. 사실 근데 이게 낭떠러지면 진짜 아슬아슬하고 두렵고 무섭죠. 떨어질 수도 네. 있으니까. 근데 어쩌면 사랑이라는 게, 이 키스할 때 그 기분이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위험하다기보다 어떤 뭐랄까 스릴이라 그럴까요? 그런 기분이 네. 있으면서도 달콤함, 이 두 가지가 공존하니까 아마 그림에서도 이 낭떠러지, 꽃이 핀 낭떠러지에 두 남녀가 서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보면요, 두 사람 다 화려한 금빛 의상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남녀가 입은 이 옷의 무늬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차적으로 이제 보면 이 바닥에 이제 땅에 꽃이 피어서 여자의 원피스는 안에 있는 문양은 좀 동그라미 네. 위주로 되어 있고 남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사각형 위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보통 해석을 할 때 여성스러운 모양과 남성스러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이 남자의 어떤 뭐랄까 이 가운의 어떤 자락이랄까요? 그 자락 안에 이 여자의 원피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클림트 그림을 이걸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을 때 작품을 실제로 보면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주저하는 남자의 고백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만해 한용운의 시처럼 날카로운 첫 키스의 기억이라는 게 키스가 굉장히 날카롭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약간 이렇게 상남자가 확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네. 약간 자기가 얘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 감정이 들킬까 봐 약간 두려움을 느끼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색채나 있던 형상으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네. 이게 드러나는 게 상대가 알까봐 또 두려워서 기하학적 모양을 통해서 약간 못 알아채게 하는 듯해요.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네, 색채로서는 딱 이렇게 감성적이지만 기하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 모양이라는 것은 약간 이성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성적으로 고백을 해놓고 머리가 아차 싶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전부 알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시에 또 하나 보자면 이 클림트는 그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아흐 누보 그 작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식적인 요소들을 원래 그림에 많이 썼어요. 그 아흐 누보 그 작가들이. 그래서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 클림트 하면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황금빛. 지금 이 그림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클림트가 이렇게 황금색을 사랑한 이유, 황금색을 많이 쓴 이유가 있을까요? 이 클림트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공부를 해보니까 그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은데요. 금을 왜 좋아했을까? 첫 번째는 이 클림트의 아버지가 금 세공사였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어릴 적에 금을 많이 봤을 테니까. 근데 금 세공사인데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금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금이 좋은데 금을 뭐 마음대로 다 못 가졌을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금 세공사라는 사실이 금에 대한 어떤 친숙함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네. 같은 맥락으로 보면 클림트 그림은 굉장히 그 음악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대작이었던 베토벤 프리즈라는 작품도 했었거든요. 그 우리가 아는 그 루드비 반 베토벤. 이 클림트의 어머니가 또 오페라 가수였거든요. 거기에서 또 음악적 요소가 오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금 세공사였기 때문에 금을 좋아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지만 금이 금색으로 칠해진 이 그림 자체만 봤을 때 금이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요. 첫 번째 금은 빛이 나죠. 금빛. 금빛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최상치를 보여줘요. 노란색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니까. 두 번째 금은 불변의 상징이거든요. 다른 금속들은 다 어쨌든 변하지만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반지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너무 기쁘고 이 기쁨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사랑의 본질이 이 금과 닮아 있다. 이런 요소가 아마 클림트로서는 그림을 그릴 때 좀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당시에 오스트리아 이 비엔나에서 이 금같이 이렇게 화려한 장식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요? 그런 네. 시대적 분위기도 아마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 클림트는 또 여성의 세계를 잘 표현하기로도 유명한 화가고 또 그만큼 수많은 연문설에 휩싸이기도 했었고요. 오스트리아의 이제 그 별명이 비네 카사노바라고도 불렸다는데 네네. 그 이야기도 좀 전해주세요. 참 부럽죠. 이 클림트, 이 카사노바, 누구든 이 카사노브로 불린 사람들 보면 다 참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말 혹시 아세요? 못생긴 남자한테 빠지면 태어날 약도 수 없는. 없다. 근데 네. 클림트의 사진을 보면
못생겼어요. 잘생긴 쪽은 아닙니다. 확실히. 근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았을까? 못생기기만 하면 인기가 없겠죠. 네. 돈이 많았나? 그렇지 않거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나중에 이제 사실 클림트는 당대에 살아 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린 화가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네. 또 그 정도 그렇게 막 귀족도 아니었고 그러면 딱 하나 요소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굉장히 뭐랄까요 이 그림을 잘 그렸던 거죠. 네. 대체로 이런 많은 여자 모델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 클림트 그림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곧 그의 애인이 된다는 뜻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델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졌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기도 했고 그래서 클림트 그림을 쭉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여자들이 다양한 포즈로 등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여자들이 반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날 거잖아요. 네. 클림트라는 화가가 인기가 있는데 여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대. 이렇게 하면 점점 그 인기를 얻고 요즘 치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악플도 사실은 인기의 반증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클림트가 그 비엔나 사회에서는 꽤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인기가 많아진 게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클림트 그림 중에서 여성들이 유독 많은 이유를 이제 작가님의 얘기를 통해서 듣고 보니까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둥이였던 그가 이 키스의 그림처럼 참 숭고하고 또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을 그렸다는 게 신기하거든요.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은 누군지 저는 모르죠. 그건 클림트만 알 텐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여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요. 네. 아마 이 작품을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이 에밀리 플루케라는 여자 모델인데 이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4점의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근데 이 에밀리 플루케는 이 그림을 싫어했대요. 왜요? 본인보다 좀 네, 못 배경이 나왔나? 칙칙하다고 싫어했는데 이 에밀리는 누구냐 하면 참 재밌는데 에밀리랑 이 클림트는 띠동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클림트는 29살이었고 이 에밀리는 17살이었어요. 그래서 비성년자 때. 뭐 화가이자 모델로 만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 두 사람은 우리로 치면 뭐 사돈 처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스타브 클림트의 남동생의 부인의 여동생이에요. 어머, 네. 그렇게 그래서- 또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런데 클림트의 남동생이 결혼하고 한 1, 2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림트가 이 처가 남동생이 처가를 약간 후원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림 선생으로 만났다는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 클림트와 에밀리는 29살, 12살 그러니까 띠동갑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랬는지 네. 이 그림의 주제도 보면 클림트는 사랑과 죽음 그 사이의 에로스 요거거든요. 이 3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에밀리만은 약간 그런 에로스적인 느낌이 거의 다 제거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림을 봐도 어떤 관능성이라든가 유혹하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의 관계가 그러했는데요. 클림트는 사후에 클림트는 58에 죽었는데요. 죽고 나서 여자가 14명이 등장해서 막 다 네. 내가 클림트와 관계를 가졌고 이 아이가 클림트의 아이들이다. 14명이나 아이들을 아니, 14명의 여자가 등장해서 14명의 여자가 네, 자기가 다 아이들이 다 클림트 네. 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친자라고. 네. 근데 지금은 뭐 DNA 검사가 있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유야무야 됐는데 사실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도 이 에밀리였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 에밀리와 이 클림트의 관계는 가끔 예술사에 등장하는 기묘한 관계인데요. 둘이 모든 걸 나누지만 성적 관계만 다루지 않는 또 그런 다른 사람으로. 아마 클림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에밀리는 엄마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클림트는 모성 애착증 같은 게 있었대요. 네. 엄마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어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 대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피터팬 컴플렉스라 해서 나이 들었지만 어린애처럼 남으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은 유혹은 하지만 여자들과 유혹하고 즐기지만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으려 해요. 결혼을 거의 죽음으로 알거든요. 실제로 에밀리와 굉장히 둘이 친하게 지내고 끈적한 어떤 지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밀리가 청혼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요? 하지만 이 클림트가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 중산층의 어떤 나쁜 제도다 이런 식으로 돌려갔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거죠. 결혼을 하기가. 그렇지만 평생 둘이 정말 가깝게 지낸 사이고 그리고 클림트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마지막 찾았던 사람이 이게 디나라고 불렀었는데 디나를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마지막을 임종을 지켰던 사람도 에밀리고 그렇게 죽고 나서 이 둘이 주고받았던 사실 클림트는 굉장히 편지를 쓰는 게 싫어했던 사람인데도 네. 한 뭐 400여 통 이상의 엽서를 남겼어요. 에밀리에게만. 에밀리에게만. 사실은 이 에밀리도 비즈니스 우먼이었거든요. 잘 나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뭐 사업가였기 때문에 해외 출장 가면 계속 편지 써요. 언제 오니? 언제 오니? 뭐 언제 와? 계속 이렇게 네. 약간 좀 그랬었는데 이 에밀리가 클림트가 죽고 나니까 이 약간 예민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불태웠어요.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서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둘이 그렇게 정신적으로만 어떤 관계를 가졌을 것이고 끝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이 결국엔 클림트가 바랬던 여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꿔 얘기하면 그런 심리학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이 같이 자란 남녀는 성적 긴장감이 없고 대신 그 자리를 약간 책임감과 보호해 주려는 욕망으로 채워진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같은 형제나 자매 사이에는 그런 감정이 안 생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아마 17살의 어린 에밀리를 보고 클림트는 아마 자기가 오빠같이 혹은 아빠같이 책임감을 갖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또 재밌는 게 그 네. 피카소 네. 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울렸잖아요. 막 네. 그 피카소랑 헤어지고 나면 자살한 사람도 많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딱 한 명이 있어요. 피카소를 버린 여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프랑스와즈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피카소를 버리고 떠났어요. 왜? 유일하게 이 여자만 피카소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나중에 보면 이 여자한테서 못 벗어났어요. 계속 그 여자만 이렇게 약간 리스펙트 했거든요. 딴 여자는 다 막 자기가 막 망가뜨려 놓고 무시하고 이랬지만 그러니까 약간 에밀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클림트가 다 원하면 여자를 다 가졌을 텐데 쉽게 가질 수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에밀리하고 평생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일각에서는 이 여자의 표정이 별로다, 사랑하지 않는다, 야, 뭐 수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오른손을 또 남자의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거든요. 네. 끌어서 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참 재미있다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어쩌면 뭐랄까요 좀 세상으로부터 둘만 유배되는 어떤 하나의 여행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은 결국 행복이고 근데 행복은 우리는 항상 달콤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림에서처럼 이 절벽에서처럼 절벽 위에 서 있는 연인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행복인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달콤한 것뿐만 아니라 불안의 극대화라고 생각해요. 가장 불안한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잃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맞아요. 사랑할 때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클림트의 이 그림을 통해서 본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불안의 극대화 하지만 너무나 달콤한 불안의 극대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키스라는 작품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 자신이 이 그림 속에 있는 연인들이 한 번쯤은 돼봤거나 또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